안녕하세요, 정 박사입니다. 여러분한테 편지를 갖다 읽어드리는 심정으로 지금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또 존사고 폭력적인 다음에는 자폐학대 연주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이 지난번에 어떤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자녀가 이게 병적으로 이렇게 발현하는 것도 봤을 때 어디까지가 이게 병이고 어디까지가 성격이냐고. 이게 보면은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보호자로서 가장 고통스럽고도 저는 사랑이 담긴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의 본 모습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거기서 병이라면 그건 떼어버려도 되지만은 만약에 이게 이 아이의 본질이라면 떼어버릴 수가 없잖아. 그 아이 자체로 인정해야지. 아마 그런 아픔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고요. 이 질문에는 이런 감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병 때문이라면 그나마 희망이 있을 텐데, 이게 이 아이의 본질이라면 너무 슬퍼요. 내가 이 아이의 어디까지 이것을 고 가고 어디까지 품어주고 어디까지 지켜내고 그래야 될까요? 이 질문은 사랑의 무게이자 부모로서 끝없는 책임감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성격과 병은 어떻게 나누는지 DSM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SM 기준으로 분류 기준에 나면은 정신장애와 성격장애. 첫째, 정신장애는 본인이 괴롭습니다. 근데 성격장애는 정작 타인은 많이 괴로운데 본인은 많이 괴롭진 않아요. 정신장애는 본인 자체의 일상 기능이 무너집니다. 성격장애는 본인 자체의 일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회하고 갈등하고 오해가 반복돼요. 일상이 안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은 해갖고 성격장애를 갖다가 정신장애에도 안 넣습니다. 저는 이 분류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또 성격장애는 병원에 안 옵니다. 정신장애는 옵니다. 왜? 성격장애는 근본적으로 병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인사이트, 병에 대한 통찰력인데, 병에 대한 통찰력으로 구조적으로 그게 결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장애는 그런데 병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력이 어느 정도 생기면 치료 효과가 큽니다. 병식 다들 부모님이 갖고 난 다음에 없다고, 병식이 언제나 생길까요? 그러는데, 그럼 병식은 언제 생기냐? 정신장애는 본인이 괴롭기 때문에 결국 고통의 임계치가 넘을 때 생깁니다. 성격장애는 왜 병식이 안 생기냐? 고통에 대한 인식보다 자신의 정체성 방어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안 느껴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본인은 타인이 괴로운데 본인은 그만큼 고통으로 안 느낍니다. 이 병에 대한 통찰력은 결국 고통과 직면하는 경험을 통해서 생성되거든요. 저희가 방송하고 병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또 자조 모임도 나가시고 상담도 받으시라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고통을 겪게 해서 고통의 길을 갖다가 짧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둘은 딱 이분법적으로 나뉘지가 않습니다. 병이 성격화되기도 하고 성격이 병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많은 모습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호로 보고 고통에 대한 생존 반응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병이든 성격이든 결국 그 밑에는 본인의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괴물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가 느끼는 두려움. 혹시 내 아이가 사랑할 수 없는 괴물이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해도 수용도 되지 않는 존재라면 어떻게 해요?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 어떤 고통도 표현도 본질적으로 살고 싶어서, 살아남고 싶어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심지어 사이코패스마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사회가 합리적으로 돌아갈 때는 더 위험해져.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심지어 반사회적 성격 장애 같은 진단도 낙인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을, 지속가능한 공존을 할까 이해하고자
이해의 출발점에서 나옵니다. 또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되 자신을 지키는 경계도 물론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방화벽, 고통의 방화벽, 부모와 보호자가 무너지면 아이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본인의 행복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헌신은 지속 가능한 건강한 헌신입니다. 삶의 의미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 질문의 끝에는 정말 실존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살게 되는 걸까요? 나도, 나의 삶도 이 아이의 삶도 과연 이렇게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질문을 좀 바꿔봅시다. 삶에 미리 주어진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내가 부여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서 생깁니다. 삶은 고통이 없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조차 가치 있는 행복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 내 아이의 어디까지 성격이고 병일까요? 이 질문을 하시는 당신, 이미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어디까지가 병일까요? 어디까지가 내 아이일까요? 이 질문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요즘 방송하고 있는 이 4가지 시리즈, 고소고발, 돈사고, 폭력적인 그 자기학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방송하는 이야기들, 수많은 먼저 선배 부모님들과 상담사들과 정신의학자들이 살아왔던 삶의 지혜고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완치에 가깝게 회복된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증명하는 것은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부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이 질문을 하시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아이의 회복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님 자신께서는 깊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 문장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용기조차 못 내는 사실 부모님도 많습니다. 질문을 하신 부모님, 이미 정말 깊은 사랑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건네고 싶은 말은 3마디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 뒤에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치유는 완치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찾는 과정이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 제가 정말 힘들 때 힘내라는 말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버스에서 아빠 힘내세요 음악이 나올 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때 정말 더 최악의 순간이었고, 그래서 이 말로 마지막 드립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종박사였습니다.